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른바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을 수사한다는 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명운을 검고 정권을 쥐고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채 진행된 수사였습니다. 넉 달 동안 10명이 넘는 매머드 수사팀이 달라붙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이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지금 물증과 목격자, 증인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로지 부산 녹취록 하나만 가지고 밀어붙인 것 같습니다. 부산 고검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나누었다는 그 녹취록 말입니다. 이미 이 녹취록은 이동재 전 기자 측이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고 이 녹취 파일, 그러니까 육성 내용도 다 공개해버렸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수사를 밀어붙였다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절초풍할 사실은 이 부산 녹취록 하나만 가지고 밀어붙인 것도 웃기는데 이 부산 녹취록도 조작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집어넣는가 하면 순서도 뒤죽박죽, 검찰에게 불리한 그런 대화는 쏙 빼고 유리한 대화를 악마의 편집을 했다는 겁니다. 자, 법원도 이제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공소장을 가지고 지금 이동재 기자를 기소한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서 아예 윤석열은 이 수사에 손도 못 대게 했는데 넉 달 만에 만들었다는 기소장을 보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부산 녹취록 조작 의혹은 어쩌면 검찰이 감찰을 해야 될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명예에 먹물을 끼얹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넣었다는 이 기소장, 앞으로 엄청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 수사를 빨리 특검으로 바꾸십시오. 이러다 큰일 나겠습니다. 정말 하지도 않은, 있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씌워서 윤석열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찍어내려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한동훈이 누굽니까? 대검 강력 반부패 부장을 할 때 조국 전 장관 일가수사를 지휘한 인물입니다. 이것 때문에 만약에 한동훈을 잡아 넣으려는 거라면 크게 잘못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검찰의 무능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그 휘하의 수사팀 무능이 이번에 공소장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큰일 나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언유착수사팀을 융단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비교적 중립적이고 오히려 진보적 성향의 노컷 뉴스마저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검언유착 수사, 부산 녹취록 하나로 밀어붙였나. 자, 지금 이 이동재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기자들도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지난 넉 달 동안 대한민국을 요란하게 만들었던 이 검언유착 수사, 15년 만에 초유의 지휘권을 발동했던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아예 검찰총장의 직무를 못하게 만들었던 이 사건. 그런데 공소장을 보니까 정말 그동안 맹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노컷 뉴스는 부산 녹취록이 사실상 전부였다. 이마저도 검찰은 유리한 부분만 발췌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주고받은 통화 문자 횟수도 공소장에 공개했지만 정작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전달된 말에 불과한 전문으로 한 검사장의 개입 정황만 부각시켰습니다. 변죽만 울린 수사라고 노컷 뉴스는 말합니다. 자, 노컷 뉴스가 확보한 이동재 전 기자의 공소장을 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형사 1부 정진웅 부장검사 폭행 논란에 휘말린 바로 그 검사가 지휘한 이 수사팀은 이동재와 한동훈의 검언유착을 암시하는 증거로 부산 녹취록, 통화문자 횟수, 제보자 X 지모 씨와의 대화 등 3가지를 들었는데 결정적 한 방이 없으면 물론 이 가장 결정적인 부산 녹취록마저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자, 중앙일보가 이 부분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날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난달 21일 이동재 전 기자 측이 공개한 부산고검대화 녹취록, 녹취 파일과 공소장에 요약된 내용을 비교해 보니 한동훈 검사장 발언이 왜곡돼 있다. 한 검찰 간부는 공모 입증에 불리한 대화는 쏙 빼고 대화 순서를 뒤죽박죽 섞어놨다. 국민이 다른 피의자를 기소할 때도 이런 식으로 공소장을 편집해 쓰는 것으로 오해할까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일보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악마의 편집을 한 겁니다. 이미 한 차례 악마의 편집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고인 이동재는 그때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수사는 수사대로 하되 백 모시기를 시켜 유시민을 찾고 있다. 이철의 와이프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백 모시기도 시민 수사를 위해서 취재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한동훈은 그거는 나 같아도 그렇게 해. 그거는 해볼 만하지 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렇게 공소장에는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나 같아도 그렇게 해 라는 부분은 녹취록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미 이동재 전 기자 측이 녹취록 전문가 녹취 파일을 다 공개해버렸습니다. 비교해보니까 이렇다는 겁니다. 자, 부장검사 출신 변호인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이동재 전 기자 취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처럼 표현하기 위해 없는 말을 만들어 집어넣은 것이라면 허위 공소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기자 공소장에 한 검사장이 하지 않은 발언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정말 하지도 않은 말을 끼워 넣었는지. 지금 중앙일보는 하지도 않은 말까지 끼워 넣었다고 녹취록에 없는 말을 공소장에 썼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또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동재는 요즘에 신라젠 이런 거 알아보고 있다. 취재 목표는 유시민이다. 유시민도 강연 같은 것 한 번 할 때 3천만 원씩 받지 않았겠냐 라는 취지로 말하자 한동훈은 주가 조작의 차원이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녹취 파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 기자가 유시민 이사장 의혹에 대해 한 검사장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신라젠도 서민 다중 피해도 중요하지만 결국 유시민 꼴보기 싫으니까라고 하자 한동훈 검사장은 유시민 씨가 어디에서 뭐 하는지 나는 전혀 모른다. 그 사람 이제 정치인도 아니지 않느냐. 정치적 수사도 아니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한동훈 검사장이 단호히 이런 유착을 선을 끊는 듯한 발언은 다 빼버렸습니다. 이전 기자는 다시 말합니다. 결국에는 강연 같은 거 한 번 할 때 한 3천만 원씩 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자 이번에도 한 검사장은 진짜 그렇게 많이 하면 그게 거기 있는 사람에게 강연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강연했다는 것을 밖에 홍보하는 것에 있어서 주가 조작 차원이잖아. 하여튼 금융범죄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게 중요해 라고 언급을 회피합니다. 이동재 전 기자가 재차 유시민은 한 월말쯤에 어디 출국하겠죠라고 묻자 한 검사장은 관심 없다. 그 사람 미천 드러난 지 오래됐잖냐 하고 언급을 피합니다. 이걸 보면 검언유착이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다 빼고 한 검사장이 유 이사장에 대해서 관심 없다고 한 부분은 다 빼고 공모주장에 유리한 문장만 이어붙이는 방식으로 편집했다고 지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의 한 검사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소장 곳곳에 한 검사장을 한 번이라도 더 언급하기 위해 애를 쓴 흔적이 역력하다. 그런데도 공모관계를 적시하지 못했다는 것.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없다라는 방증이다. 자, 검찰은 이에 대해서 표현과 맥락이 정확하게 녹취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향후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이미 이동재 전 기자 측이 이 녹취 파일과 녹취록 전문을 공개해버렸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다 공개된 건데 그때도 이걸 보고도 한동훈 검사장 수사는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런데도 밀어붙인 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산하의 수사팀입니다. 정진웅 부장검사가 팀장입니다. 정진웅 부장검사는 결국 폭행 논란까지 몰고 왔습니다. 자, 또 하나 중앙일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것을 말합니다. 자, 현직 부장판사는 직접 인용이 과도하게 많고 통화 횟수를 언급한 것도 혐의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장에 사건에 관해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고인 이동재는 피해자 처명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서 본건 범행을 본격적으로 준비한 때부터 범행을 중단한 때까지인 1월 26일경부터 3월 22일경까지 한동훈과 통화 15회, 보이스톡 3회,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 327회에 걸쳐 연락을 취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내용이 뭔지는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게 통화 관련 이 범죄 혐의에 관한 통화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이렇게 단순히 통화를 327회 했다. 그것도 통화 15회인데 문자 메시지, 카톡 문자 메시지가 많다는 걸 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유착된 것처럼 보이려고 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자, 검찰 관계자는 부부 사기단 범죄를 수사해서 공소장을 작성할 때 아무리 범행 기간이라 할지라도 부부간의 통화가 횟수를 모두 세서 공소장에 적지는 않는다. 사기와 관련한 통화만을 발췌해 횟수를 적셔야 하는 것이 법적 상식이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은 지나치게 무리하게 강박관념에 빠졌는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폭행 논란이 생긴 것도 그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중앙일보와 노컷뉴스를 보면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채널A 기자수사팀은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 조작을 했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 자체가 범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모양 참 우습게 됐습니다. 신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